저는 이제 제 늦동이라고 표현했는데 제 새로운 책이 좀 나와서 새로운 책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한다. 제 책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이번에 2탄으로 해서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한다. 이 책은 저 혼자만 쓴 게 아니라요. 제 와이프하고 같이 썼습니다. 제 이름이 정선용이고요. 제 와이프 이름이 안창순입니다. 이 촌스러운 이름의 여자가 제 아내이고요. 안 작가라고 저 집에서 이제 와이프한테 부르면서 좀 놀리기도 하는데 저희 와이프도 이제 작가로서 거듭났습니다. 제가 와이프하고 같이 공부하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요. 사실 제가 아들아 그 돈 공부해야 한다 이 책이 10만 부까지 이제 판매될 만큼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채널들에 나가서 이 어떻게 아들아 돈 공부에 썼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실전은 그러니까 모든 이 투자의 실전은 와이프가 있고 나는 이론적인 부분이고 직장에서 일만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책은 내가 쓸 게 아니라 와이프가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하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출판사 쪽에서 사모님하고 공조하면 어떠세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같이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된다. 이 책에 대한 공저를 하게 됐습니다. 왜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가. 책을 쓰려고 그러면 대부분 다 이제 내가 무엇인가를 독자한테 전달하기 위한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저는 사실 아들아 그 돈 공부해야 한다에서는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제가 2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 직장 생활 25년 하고도 내 삶이 굉장히 팍팍한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끄집어가 찾아가다 보니까 그 안에 돈의 문제들이 다 엉켜져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 삶 자체가. 그래서 이 돈의 문제에 얽혀져 있는 삶을 좀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쉽게 내 스스로 갖다 공부할까? 이런 생각 중에 하면서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는 책을 썼고요. 그래서 그 카피 문구는 이거였어요. 자, 직원으로 시작해라. 그러나 직원으로 살지 마라. 그 얘기 뭐냐면요. 직원으로 시작하되 직원으로 살지 않는 방법들을 돈과 경제의 그런 수단들을 갖다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라. 이런 얘기를 갖다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했고요. 이 아들아 부동산을 공부해야 한다는 문구는 이거예요. 좀 자극적인 문구이긴 한데 문구는 이렇습니다. 가난은 청년에게는 고난이지만 노인에게는 재난이다. 이 문구를 이 책 안에 좀 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게 코로나 이 바이러스처럼 젊은 사람들은 가볍게 감기로 극복할 수가 있는데 노인같이 특히 질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못하면 죽음에 이르는 재난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가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은 코로나19 바이러스하고 비슷한 것처럼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들이 젊은 시절에 조금은 가벼운 감기처럼 좀 힘들긴 하겠지만 감기처럼 겪어서 고난으로 해서 극복해 놓고 나면은 노년에는 자기 삶이 재난에 빠지는 그런 위험성들을 갖다 극복할 수 있다. 즉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제 아들과 제 아들의 또래에 있는 친구들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사실은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렇게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제목도 아주 직접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1997년도 저 고덕동에 있는 14평짜리 반지하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 재건축 아파트 세 채를 가지고 있는 50억의 자산가로 거듭나는 그 과정들을 갖다가 세세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와이프는 주로 이제 실전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기록했고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소득을 벌었던 부분들. 그래서 와이프와 저와의 이 경제적 궁합이 어떻게 맞아갔는가의 과정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좀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썼던 거고요. 그래서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한다. 지금 이제 나왔는데 지금 교보문고에서 실시간으로 종합 베스트 4위까지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해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책이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세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주로 담고자 했던 부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가난은 청년에게 고난이지만
노인에게는 재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난을 맞이할 건가, 부동산에 들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몇 년간 벼락거지 이런 말들이 많이 했는데, 이 벼락거지 핵심이 뭐였냐면요. 사실은 근로를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소득을 갖다가 버는데 열심히 했는데, 어떤 친구는 집을 하나 샀는데 이 집이 가격이 자산 가치가 급등해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거지가 된, 어느 순간에 자고 일어났더니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벼락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벼락 거지가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 사실을 갖다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세세한 얘기들을,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느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2020년도 9월 30일 날 퇴직하면서 겪었던 그 감정들, 퇴직하는 순간에 내가 믿어왔던 세 가지 부분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제가 월급, 명함, 인맥 이런 부분들이 다 사라졌던 그런 마음의 그 사회적 죽음을 당하는 와중에 내가 이렇게 버텨서서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유일한 힘이었던 것들이 뭐였냐면, 사실은 부동산을 통해서 벌어왔던 돈과 가족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맹신할 정도로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갖다 쌓아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억까지 올라오는데 영향을 미쳤던 그 많은 얘기들을 갖다가 이 안에 담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들한테 이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설명해 드린다면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사회로 나가 치열하게 살아갈 너에게 이거 하나만 꼭 당부하고 싶다. 지금 바로 부수단 공부를 시작해라. 20대의 가난은 참을 수 있다. 가벼운 재난 정도니까요. 30대의 가난도 견딜 수 있다. 저를 돌이켜봐도 30대에 부도난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들은 하지 않고 힘들긴 했지만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50대 퇴직하고, 저는 그렇지 않았지만 제 주변에 보아오는 제 친구들이나 저희 선배들 60대, 이 부분들이 현재 가난 상태에 있을 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70대의 가난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요즘 아침 5시에 일어나서 5시마다 산책을 하거든요. 산책을 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파지를 줍고 있는, 캔을 줍고 있는 어르신들이에요. 70, 80 어르신들이 그 보행기 있잖아요. 보조용 그 보행기에다가 골목골목에 들어가 있는 파지들을 갖다 쭉쭉쭉 쌓아가지고 그거 밀고 가고, 편의점 옆에 있는 그 편의점 주인한테 요거도 먹으면서 캔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보행기를 끌고 가는 분들을 제가 아침에 산책할 때 제일 먼저 만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산책을 다 가다 보면 제가 이제 일자산을 그 공원에 가는데, 그 공원 안에는 거기서도 이제 노인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분들은 옷차림만 봐도 편안한 삶인 것 같아요. 편안한 삶인데 가벼운 옷차림을 가지고 와서 완전 산책해서 약수터에서 물도 먹고 자기 있는 또래들하고 자기 그 어르신들끼리 얘기 담소 나누고 있고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계시고, 이분 또한 노인들이거든요. 앞에서 제가 만나뵀던 거, 뒤에서 만나뵀던 분들, 앞에서 만나뵀던 분들은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죽음보단 더한 고통을 겪고 계신 것처럼 제 눈에는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가벼운 감기로 겪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아니면 고난이라는 걸 가벼운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그 시기에 제발 부동산에 눈을 떠서 그 부동산을 통해 가서 부를 차곡차곡 쌓아간다 그러면 사실 그 약수터에서 편안하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노년의 경제적 여유, 삶의 여유를 즐기지 않을까. 우리 아들들이, 아니면 우리 아들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제가 그렇게 떠왔던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냥 하나하나 칼럼 형태로 해가지고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썼던 부분들은 나를 움직인 동력은 가난이었다. 집을 바꾸니 얼굴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 반지하에 살 때와 반지하를 벗어나서 지상으로 올라갔을 때 주변의 친구들이 만나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와, 세대 낯빛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반지하에 그 가난의 그루는 낯빛에 이렇게 베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를 벗어난 순간에 낯빛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화 기생충에 보면 냄새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반지하의 냄새가 배인다고 몸에. 그래서 냄새의 배인 거하고 유사하게 이 낯빛에도 사람이 낯빛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반지하에 그 가난의 그늘이 베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그런 가난에 배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겪으면서 그걸 갖다 극복하기 위한 그 고난들을 갖다가 몸소 체험해 가면서 와이프가 했던 부분들. 그래서 부동산의 핵심은 아파트에 투자라는 것들도 그때 당시에 이제 인식하게 된 거예요. 삶의 조건들이 내 얼굴빛을 어떻게 바꾸는가, 내 삶의 행복을 갖다 어떻게 바꾸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와이프가 세세하게 썼고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동잣돈을 모으는 재테크 기술이 포함되다 그래서 와이프가 돈을 갖다 어떻게 모았는가, 이 돈을 모으는 과정, 저축하는 과정. 그래서 뭐 세상엔 푼돈이 없다. 그러니까 와이프 얘기해요. 세상에는 푼돈은 없다. 그래서 10원짜리 하나도 아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종잣돈을 마련하는 짠순이 엄마의 외식 풍경.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아꼈던가.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외식을 하러 나가면은 저는 4인분 달라. 저희가 4식구니까 와이프는 3인분만 하고 공깃밥 하나 추가하다. 굳이 남길 필요 없지. 알뜰하게 먹자. 이런 식의 외식 풍경들에 담겨있던 그때 당시에 와이프가 느꼈던 감정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좀 담아낸 겁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는 백화점을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백화점에서 그러니까 옷을 산 적이 없고 백화점을 가서 구경을 하는데 옷을 산 적이 없고 대부분이 아름다운 가게에서 옷을 샀어요. 그러니까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중고 상품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전략했는가. 그리고 와이프가 원품이나 보석보다 금을 좋아했던 이유. 이렇게 해서 와이프가 종잣돈을 마련하가는 그 짠한 얘기들을 갖다가 그냥 가볍게 적어 놓은 거고요. 저는 그렇게 와이프가 적어 놓은 것들을 갖다가 이게 경제적 이론으로 어떻게 토대가 마련하는가. 그래서 부동산이 우리 경제적인 토대에 어떠한 근거를 가지는가 이 부분들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를 주로 많이 담아놨고요. 와이프는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가는 과정, 그리고 부동산이 왜 중요한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서 결국은 여기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저희 아들한테 가난의 백신을 좀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가난의 백신을 좀 투여해주고 싶은 거. 그래서 가난의 백신, 우리 아들들은 사실은 그래도 가난을 직접적인 경험을 해보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가난의 경험들을 이 책을 통해 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는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야지 우리 아들들이 나중에 커서 이 가난을 갖다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을 얻어갈 것 같습니다. 이건 저 아들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20대, 지금의 30대들한테도 똑같은 것 같아요. 20대, 30대들은 사실은 배고픔의 그 가난의 근래의 기억보다는 배 아픔, 그러니까 다 투명화된 사회에서 상대방한테 인정받고 싶은 얘기, 플렉스 하고 싶은 생각, 이런 부분들 못하는 거, 이런 것들 통해서 절망감,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한테 가난의 백신을 좀 놔드리고 있다는 생각으로 책을 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책을 구성했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 부동산 공부를 하기 위해서 했던 책들을 10권을 내다 투자하는 어떤 책들이 있었던가에 대한 일고, 부동산에 대한 청약 일정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즐겨찾게 할 수 있는 그 사이트들, 이 사이트들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 대한 것들도 얘기해 주게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에는 이 가난한 세상에서 이 아버지가 무엇을 쏘아 올리고 싶었는지 그 얘기를 갖다가 끝으로 얘기해 주겠어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된다. 이 얘기 핵심은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듯이 14평의 반지하에서 50억의 자산가로 된 엄마인 제 아내와 아빠인 제가 어떻게 현실 부동산 재테크를 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경제적인 비법을 담으려기보다는 우리가 해왔던 그 재테크의 그 현장에 있는 재테크들을 그냥 하나하나 담아놨습니다. 엄마 아빠가 돼서 자식들한테 들려주듯이 그렇게 담아놨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신다 그러면 기본적인 재테크 마인드를 가지는 부분, 그리고 재테크를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할 건가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해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썼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과 경제 그리고 문화를
쉽게 아주 쉽게 풀어주는 정수돌의 정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